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를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인간미 넘치고 어른스러운 사람 특징 1. 예의가 바르다. 평소 누구를 대해도 하대하는 모습이나 깔보는 태도가 없다. 상대방이 어려 보여도 결코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다. 2. 스스로 해결한다. 자기 일은 자기 힘으로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돈, 일, 집안 문제 등 큰 일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작은 일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3. 입이 무겁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품평이나 험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다. 4. 먼저 표현할 줄 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간다. 제안이나 사과도 먼저 하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먼저 한다. 5. 연연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연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6. 감정 기복이 덜하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도 그 기복이 크지 않아서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비결은 집착을 버린 태도와 담담한 마음가짐이다. 이런 사람이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처럼 중심을 잡고 내면이 차오른 사람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믿고 의지한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통, 통, 통.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쑥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두 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서러웠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못 견디어 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숙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숙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슬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숙의 등 뒤로 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었다.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답답함이 있다. 무척 힘든데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뭐가 힘든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서도 힘든 탓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진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잠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 거기다가 우울감에도 쉽게 휩싸인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말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힌다. 온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은 쉬이 빠져나올 만큼 얕은 우울에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툭 치면 솟는 샘처럼. 감정이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이니 그럴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은 저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기에 따라서 위아래를 큰 폭으로 등락하는 그래프처럼 기복이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보다 자주 그럴 수 있고 또 그 낙차가 의외로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복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감정 기복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해온 거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 사실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를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인간미 넘치고 어른스러운 사람 특징 1. 예의가 바르다. 평소 누구를 대해도 하대하는 모습이나 깔보는 태도가 없다. 상대방이 어려 보여도 결코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다. 2. 스스로 해결한다. 자기 일은 자기 힘으로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돈, 일, 집안 문제 등 큰 일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작은 일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3. 입이 무겁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품평이나 험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다. 4. 먼저 표현할 줄 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간다. 제안이나 사과도 먼저 하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먼저 한다. 5. 연연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연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6. 감정 기복이 덜하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도 그 기복이 크지 않아서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비결은 집착을 버린 태도와 담담한 마음가짐이다. 이런 사람이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처럼 중심을 잡고 내면이 차오른 사람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믿고 의지한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통, 통, 통.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쑥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2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서러웠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못 견디어 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숙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숙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슬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숙의 등 뒤로 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었다.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답답함이 있다. 무척 힘든데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뭐가 힘든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서도 힘든 탓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진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잠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 거기다가 우울감에도 쉽게 휩싸인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말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힌다. 온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은 쉬이 빠져나올 만큼 얕은 우울에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툭 치면 솟는 샘처럼. 감정이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이니 그럴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은 저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기에 따라서 위아래를 큰 폭으로 등락하는 그래프처럼 기복이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보다 자주 그럴 수 있고 또 그 낙차가 의외로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복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감정 기복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해온 거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 사실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